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0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났는데 날씨가 정말 점점 시원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뭐 태풍도 온다 그래서 비도 내리고 날씨도 굉장히 좀 선선해졌어요. 갑자기 그 집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다가 추워 한번 껐어. 춥다. 드디어 성공했네요. 성공했죠. 에어컨 없이. 한 인간 승리를 제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한 40일짜리 다큐로 찍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마지막에 땀 대신 감동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땀 대신 눈물. 마지막에 제가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와, 마치 어몽길 대장님이 등반에 성공한 것 같은 그 진땀 나는 승부가 있었거든요. 정말 진땀 났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선선한 이 계절 앞에서는 정말 인간은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뭐 보잘것 없다고 해야 되나? 나약하다. 네, 나약하다. 진짜 신기해요. 딱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바뀌어. 근데 가장 심한 한 2주 정도가 제일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요. 맞아요. 정말 그때가 제가 에어컨 막 검색할 때였었어요. 뭔지 알죠? 그 단식원에서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갈 거야 하면서 문고리 부여잡고 나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 순간 진짜 누르기 거기 장바구니에 있어요 지금 에어컨 검색하면서 상상하면서 간접 체험하고. 상상했어. 근데 뭘로 위로했냐면은 어차피 지금 신청해도 설치되려면 그치. 2주는 걸린다. 좀만 참자. 2주 뒤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견뎌낸 결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제가 에어컨 없이 살았던 지난 편들에 대한 후속편인데 날씨가 선선해져서 한번 해봤고요.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우리 20년째 개그 유망주 개그맨 김일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충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가바 먹고 개가 천선한 남자 오사충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가바. 가바가 뭐예요? GABA. 우리 저 가바. 네오비샵에서 가바 예전에 한 통씩에 돌렸잖아요. 예. 그거 효과 좋다면서 잠 잘 자는 장난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 좀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일이 있어서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근데 맞아. 그럴 때 있어. 또 술을 마시면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데 맨날 뭐 눈물만 흘리고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바를 한 새벽 2시 반이 넘어가면서 가를 딱 넘었는데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수면제인지 알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침인 가바 거예요. 제품 있죠? 그거.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계속 악순환이 그렇게 됐는데 정말 이 가바 먹고 잠을 자니까 일하기도 편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활력도 좀 있고.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대단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예전에 유튜브 광고 보면은 막 어른들이 가끔 그 수면 맞아. 광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먹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다가 언제 그쵸. 들어오냐면은 내가 잠을 잘 못 잘 때 이게 싹 들어오거든. 이런 얘기가 아마 지금 오사중기님 얘기도 아마 귀에 쏙 들어오시는 정말 이거 대단해요. 갑자기 정말. PPL 하시는 건가요? 아니 PPL이 아니라 정말 한골 탈퇴했다니까요. 와. 가봐 한번 잠 안 오시는 분들은 그거 말고 다른 기능도 많죠. 원래 이제 그게 잠을 잘 자게 해주니까 그 다음날 활력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가바를 먹어줌으로써 그 다른 약들까지 다른 활력도 혹시 오사중기님 다른 활력도 있어요. 생겼어요?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 팔굽혀펴기로 그냥.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개운하게 해주면서 알레. 따라하는 활력까지 같이 찾아주는 가바 홍보 모델 우리 오사충기님 얘기였고요. 이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마차님 검정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러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깜빡했죠. 내가 오늘 검정 옷을 입고 오다가 이거 안 된다. 얼른 갈아입고 온 거예요. 아래 티는 검정색이잖아 지금. 나 뭔가 생선 가시에 대가리만 달라붙는 와이. 그러니까 뒷배경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궁금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아마 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가 하실 텐데 저희가 배경이 까만색이어서 들어오셔서 한번 뭐 검색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핑크색 옷이 잘 어울리는 우리 오사중님이래.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은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겁나 잘 지내지요.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주로? 저기 네버엔딩 스토리 하려고. 진짜로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오늘 요 얘기해야겠다. 저는 이제 제목은 사실은 또 저는 또 제목을 이제 제가 예. 짓다 보니까 예. 좀 관심이 많아요. 마치 그 코너 제목 짜는 거랑 비슷해갖고 제가 이제 나 혼자 산다라 이번 주 주제가 나 혼자 산다인데 이 주제를 딱 하면서 이거 한번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이거 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전에 우리 생활 했던 거 있죠. 예. 제목을 다 쳤어요. 음. 그 팟캐스트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21회 거부터 다 제가 거기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21회 거부터 최근 205회 거까지 제목을 다 정리했어요. 그러게 이거 신기해요. 어떻게 안 했지? 안 했어요. 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했다. 잘 됐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제를 나 혼자 산다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얘기부터 해서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나밖에 모르는 사람 얘기도 될 거고 그죠? 뭐 다양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정해 볼까요? 이리 씨 맘대로 하세요. 제가 또 랜덤으로 한번 할까요? 예. 그러면은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했으니까 1번 야수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늘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 오사충이님 2번 네, 넘버 2. 네 제가 3번 우리 마차님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206회 첫 번째 시간 참 간만이죠. 나 혼자 산다. 우리 이 4명 중에 가장 최장 시간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몇 년 혼자 이게 군대 제대하고부터 계속 혼자 살았거든요. 마지막 연애가 한 언제였습니까? 20년 마지막 연애는 30대, 연애하고 혼자하고는 틀린 거지. 30 초반, 30 중반 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메일 주세요. 중요해요. 왜냐면 연애를 하면서 혼자 사는 거랑 그렇죠. 애인도 없이 혼자 사는 거 달라요. 그거는 곱하기 2 해줘야 돼요. 찢어진다, 가산점 줘야 돼요. 애인은 이거 군대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산점 줘야 돼요. 혼자 애인도 없이 혼자 사는 거는 그냥 애인 있고 혼자 사는 사람 곱하기 2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20대 때 제가 혼자 살았을 때는 좀 굴곡이 많았습니다. 제가 좀 워낙 험하게 살기도 했고 겁 없이 아무데나 막 정말 진짜 좀 여기저기 아무데나 뒹굴면서 이렇게 살아온 편이어가지고 20대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았는데 중간에 얹혀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혼자 거기에- 사시는 분 집에 20대. 예. 어. 얹혀 살다가 또 이렇게 약간 보증금을 마련해서 나와서 또 혼자 살다가 또 그걸 통째로 말아먹고 또 얹혀 살다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야, 그럼 약간 살짝 눈칫밥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괜찮았어요? 눈칫밥은 눈치를 보는 사람이 먹는 거지.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그 사람 엄청 불편했겠네. 주인이 집주인이 불편해. 25일 내일 모레 월급 날인데 월급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야. 누가 눈치를 주냐. 야.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일 처음 생각난 게 부산에 가면 다대포라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예. 해운대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운대 위에 송정해수욕장이라고 마차님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송정이 이제 부산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해수욕장이고 그 밑에 해운대가 있고 그 밑에 광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가장 남쪽 그러니까 그 바닷가를 벗어나면은 경상남도가 시작되는 가장 남쪽에 이제 다대포라고 유명한 또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수욕장에 해수욕장도 굉장히 큰 이제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형네 집에 이제 얹혀 살았었는데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취직을 했었는데 지금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된 그 당시만 해도 부산 사상구에 있는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엄청 글로벌 회사가 됐습니다. 자산 규모만 해도 막 10수조 원이 되는 엄청 큰 회사가 됐는데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상장은 안 됐어요. 상장도 안 하고? 근데 와. 글로벌 회사입니다. 진짜 알짜 회사네. 야, 예. 시사 영화사구나. 예, 그건 아니고요. YBN. 제조업인데. 그래요? 그때 그러면 그 조그만 회사 때 들어갔었으면은 예. 야수님도 그때 이제 같이 클 뻔했네. 사장님이 예. 사장님이 친구 아버지였어요. 예전에 잠깐 예, 말씀하셨었다. 예. 친구 아버지여가지고 저를 그냥 직접 호출을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와라. 근데 이제 그렇게 급하게 회사를 가다 보니까 근처에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구할 때까지만 그 형네 집에 이제 얹혀 살기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라인스케이트 같이 운동하던 형이었거든요. 역시 인라인. 예, 인라인스케이트 같이 끈끈하네. 운동하던. 인라인스케이트 예, 역시 예. 모르는 사람도 재워줄 예. 만큼 끈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야수였습니다.
그때도 야수라고 그 동호회에서 이렇게 그 닉네임이 있었기 때문에 야수라고 해서 이제 그 동네 형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 약간 미녀와 야수 따온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냐면 미녀와 그때 야수. 머리 막 기르고 이렇게 예. 염색하고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 때 미녀와 야수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야수가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알아. 실사판으로 그 TV 드라마 있어. 맞아. 좀 좋고 있어요. 바야바 아니야 바야바? 바야바랑 비슷한 거. 비슷해. 그러니까 네. 제 친구는 바야바 친구가 있었습니다. 털이 많다고 해서 바야바였고 걔는 온몸에 털이 많다고 바야바였고 그래요? 저는 등에만 털이 많다고 야수였고. 아니 학교 다닐 때 성장이 빠른 예, 애들 있잖아. 예. 5학년인데 막 겨드랑이 털이 한 주먹씩 예, 나있고 막. 뭐 겨드랑이에 머리털 같이 막. 아니 5학년인데 막 자랑 그 성장이 빨라갖고 맞아. 털 났다고 예. 막 보여주고 예, 서로. 그 친구 그치? 오늘 그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친구 나왔어. 그 친구 그때. 머리털만큼 겨드랑이 털이. 어. 근데 이제 그 다대포 그 조선 지금 없어진 영도에 그 되게 악명 높은 그 조선소 있었잖아요. 거기 그 다니던 형이었는데 그 형네 집에 한 서너 달 정도 얹혀 살던 때 그 어머니하고 그 형하고 둘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이 하나 비었다고 해서 거기 이제 잠깐 신세를 졌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야. 배부르게 먹었던. 아니 그리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멘탈이 좋으신 것 같아. 사실 좀 저는 그건 안 해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남의 집에서 이제 예. 들어가 살고 그러진 안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그 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사는 사람도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엄두를 안 냈는데 예. 그러니까 야수님이 진짜 멘탈이 강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이 그래도 눈치를 이렇게 줬을 것 같은데. 눈치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눈치를 안 봤기 때문에 그거 대단한 멘탈. 대단한 거야. 말을 잘해야지. 네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그러면 저는 내 집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아니 그러지 않아요? 리플리보다 더하고 영화 리플리보다 더한 거. 친구 와서 이제 좀 오래 했으면 야 너 집에 가 막 이러지 않아? 예,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럼 집에 가라 그러면 가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기 뭐하기가 어떡하냐면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그러니까 라면에 계란 2개 풀어줬는데 어느 날인가 계란 안 풀어주고 뭐 이런 거야? 그래 안 풀어주면 내가 꺼내서 먹는 거죠. 그리고 막 청소하면서도 막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야. 아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없는 사람 따로 있다. 하면 이제 자고 있던 이제 야수님이 듣다가 그러니까 뭐 찔끔하다가 이제 싸우다가 이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 사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집은 신혼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혼집은 아닌데, 그러니까 결혼 전에 동거하고 있던 집.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근데 결혼 약속한 지는 몇 년 됐어. 근데 몇 년째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 말만 하고 사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에 그 자주 놀러 가는 친구 집이었었는데. 야, 보통 그게 이제 그 무슨 뭐 거의 다 친구라 친구. 뭐 형제가 있어도 좀 불편하거든 사실은. 예. 근데 거기 친구가 와가지고 거기 그런 상황에서 도련님. 근데 이거 그 자주 놀러 가다 보니까 방 하나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은 무슨 방이냐 물어봤다가 안 쓰는 방이다. 그러면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한 몇 달 또 그 집에 있었고. 아니 양옥 이런 거예요? 예. 아파트야? 양옥이면 되지. 빌라지, 마당에 빌라, 있고 빌라, 이렇게. 빌라예요. 빌라. 빌라. 그 그러니까 집은 소리도 다 빌라였어요. 들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옛날 빌라. 같이 마당에 호수란다 수도가 있고 역기 있고 뭐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일반 빌라. 진짜? 네. 빌라요. 빌라. 쉽지 야. 않은 거라니까요. 그건. 단독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 아내 역할을 하던 그 여성 파트너는 정말 그 아침 역할이 주어져야 되네요. 그러니까 아침 뭐가 식사하고 아침 식사하고 요구르트를 엄청 꼼꼼하게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정말 너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점심 저녁은 밖에서 먹으니까 네. 아침 식사를 되게 잘 요구르트를 챙겨주더라고요.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요구르트도 그러니까는 사는 거 말고 그 우유 부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직접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출근할 때 이렇게 그 팩에다 담아가지고 항상 근데 챙겨주고 저렇게 잘 그랬었거든요. 챙겨주는 쪽이 두 종류 부류가 있거든요. 정말 착한 음. 집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야수님 앞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요구르트에다 뭐 집어넣은 다음에 갑자기 야수님이 쓰러져. 자꾸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잘고 싶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예. 세상을 못 믿어 나는 지금. 예. 그래서 거기 좋은 부분가 보네. 아직까지 예, 살아계신 예. 거 보니까. 근데 누가 이제 안타까운 야쿠르트의 건 독을 이제 탔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을 안 하더라고. 결혼을 안 하고 헤어지더라고. 나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네. 내가 그 집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근데 각자 다른 사람하고 빌미는 될 수가 있죠.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빌미는 될 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내는 동안은 거기 있는 동안은 나는 좋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빈방에 침대도 하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서 잘 지냈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 야심 얘기를 들으면서 예. 영화 그 포레스트 컴프의 또 다른 버전이 떠오르는 거지. 뭔지 알죠? 자기는 항상 너무 늘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망가져 있는 거 있죠. 맨날 부부싸움하고 뭐 이렇게 본인은 늘 행복해, 늘 감사해하고. 보트 하나 사갖고 새우잡이 갔는데 새우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 집이 이제 그 가장 제가 지냈던 환경 중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곳인데 지하 창고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사업을 한답시고 이렇게 막 까짝까짝 대다가 결국에 이제 크게 이제 말아먹고 정말 힘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이제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진짜 어디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여관에 들어가서 잘 돈도 없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인라인 같이 탔던 형이 또 나타나가지고 역시 인라인이야. 야, 근데 역시 그러면 끈끈하네. 우리 그 회사 창고 이렇게 밤마다 비니까 거기서 당분간 먹고 자면서 지내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그 잠만 자려고 했는데 막상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깔짝깔짝 이제 뭐 집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배달도 도와주게 하다 보니까 또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달 계속 지내면서 이제 지하 창고에서 몇 달을 자게 됐는데 지하 창고 특징이 뭐냐면 불을 끄잖아요. 네.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그러겠네. 진짜 눈을 감고 뜬 거 이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불을 끄고 저 벽에 붙어 있잖아요. 끈 다음에 내 침대로 와야 되는데 끈 다음에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겠다. 너무 안 보이니까. 맞죠. 맞죠. 그러니까 벽 짚으면서 가야 되지. 어. 그러니까 이게 숙면을 들기에는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딱 끄고 나면 정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쯤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가 깨우기 전까지 안 깹니다. 아침이 온지 몰라.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깨는데 내가 그 빛에 대한 어떤 감성이 좋은 건지 정말 그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깨우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몸 상태는 어땠어요? 그때는 아무리 젊었을 때라고 해도 예. 그렇게 이제 뭐 일반 지하 집도 아니고 창고에서 예, 자고 예. 그러면 좀 그게 몇 몸이 년도예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게 2001년? 아, 그럼 아직 스마트폰이 없을 때. 예. 2000년, 2001년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뭐 습하고 예.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벽지 창고여가지고 예. 이 습도 관리가 되게 잘 되는 곳이었어요. 아, 다행이네. 예, 그나마. 그 예. 공조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문제는 그 햇빛을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제 그 일과를 시작하고 하면 나와서 햇빛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고시원이라는 데 가봤어요. 아, 그때는 고시원이 진짜 그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그때도- 초반이면 그때부터 신림동에서 이제 고시가 사슬 없어지고 고시원이 자취생. 맞아. 예, 정말. 그럴 때 예, 이미.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시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제 기억에 그러니까 처음 방을 잡았던 게 한 달에 26만 원인가 28만 원짜리 방을 근데 잡았었는데 그렇게 비싸다. 하면 밥도 준다면서요. 예. 그러면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딱 문을 닫으면 제가 그 방송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큰 관처럼 느껴집니다. 되게 좁아요? 예. 그러니까 답답해. 그 싱글 그 침대 중에서도 좁은 싱글 침대 있잖아요. 예. 그거 두 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는 그 침대가 들어가고 하나는 이게 사람이 설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발 쪽에 이제 그 책상 하고 이제 그 TV 모니터 하나 있고 그게 끝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표현까지 쓰던데 속옷을 입으려고 팬티를 딱 해서 고무줄 탁 하면 착 붙잖아요. 예. 그 소리가 옆방에서 난대요.
진짜 속옷을 딱 입으면 저는 그 시절에도 이제 항상 귀에 뭔가를 들으면서 다 살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고 싶다는 생각에 고시원으로 왔는데, 그 마음이 컸구나. 결국에는 이해가 이게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방으로 가려면 십몇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햇빛, 그 창이 없는 방에서 한 달 살아보고, 야, 이래서 이게 돈 내고서라도 방을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방을 옮겼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역으로 창문이 너무 커가지고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요? 추워서? 아니, 햇빛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커튼이 없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 커튼 그때 없었던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무슨 썬팅 같은 거 발라놔도 햇빛이 바로 들어오면 맞아. 그때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긴 몇 달을 지하에 있었고 네, 또 네. 고시원에 센터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햇빛이 비치면서 눈을 뜬 거네요. 근데- 10만 원을 더 내면은 예. 그 창문이 좀 적당한 창문으로 옮겨주죠. 근데 그거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 그게 이제 창이 있는 방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또 방은 크지 않았을 거고. 방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거 한 40만 원 정도 줬겠네요. 그러니까 한 40 몇만 원, 45만 원 정도?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수님이 그 굉장히 그 힘들었네 보니까. 왜냐하면은 목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예. 맞아. 벌어서 조금 모은 거에 맞게끔 조금씩 옮기다 보면 사실 그럼 목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단 예, 말이에요. 한 예. 10년은 그냥 그 생활하다 거의 다 까먹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한테 투자하고 쓰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나 되게 힘들었네. 왜냐면 1,000만 원만 있어도 1,000에 막 25 예, 이렇게만 예, 들어갈 예, 수가 예, 있는데, 예, 그치. 예. 45만 원이면 예. 비싼 거지.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지낸다? 예.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얹혀 살거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혼자서 지내는 그런 어떤 여정이 시작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지 하는 생각이 들 그러네. 만큼. 어려운 걸. 그 고시원 생활 저는 안 해봤는데 좀 예, 궁금하긴 하거든요. 거기 뭐 밥 공동으로 이렇게 먹어요? 밥하고 그러니까 김치는 준다면서 그 고시원마다 국가고. 다른데, 저도 고시원 2군데밖에 안 가봐가지고 네.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고시원은 그러니까 밥을 무료로 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반찬만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밥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자기 그 반찬 있잖아요. 예, 그럼 예. 그 자기 냉장고에다 보관해요? 아니면 공동 냉장고에다 넣어놔요? 공동냉장고에다 공동- 자기 이름표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 예. 남의 거 이렇게 꺼내서 드시고 그런 분은 없죠 거기. 있겠지. 그러니까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본 적은 그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그 밥을 절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그 고시원 안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잠자는 것만. 그리고 이제 세탁소 그 빨래방 같은 데 가서 하고. 세탁기 거기 있는데도. 있는데 거기 이제 줄을 서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 봉투에, 비닐봉투에다가 이름 적어 놓고 그 줄 세워 놓는 것처럼 예. 이렇게 세탁기 군대랑 옆에다가 비슷하네. 그렇게 예. 하고, 그러니까 그 빨래를 널기 시작하면 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피곤하구나. 고시원 옥상에 이제 그 빨래대에 올라가 가지고 빨래대 딱 널어놓고 빨래가 마를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또 가져가니까. 예, 아무거나 그렇죠. 가져가겠지. 예. 이런 얘기 하긴 뭐한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자를 여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고시원이 따로 있잖아요. 여성 요즘에는 전용. 따로 써. 아니, 예전에 같이 요즘에는 했어요. 근데 옛날에 뭐 3층 여자, 4층 예.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예전에 똑같은 환경으로 같이 했죠. 여기 그렇죠.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여자는 못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 예전에 그 여자 친구 고시원 사는 친구 잠깐 만났을 때 걔네 고시원에 가본 적 있거든요. 진짜 거기서 이제 비빔면을 끓여주는데 되게 굉장히 굉장히 조용히 먹었던 기억이 나요. 떠들 맞는다 그래가지고. 들으니까는 진짜 이게 진정한 나 혼자 산답니다. 이거 진짜.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누나들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절대 누나들한테
이렇게 연락하거나 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들한테 연락을 했으면은 그것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았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진짜 그 똥구녕 같은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나한테는 연락 안 한다라는 이 각오 때문에 그렇게 혼자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야수님 얘기 딱 들으면서 사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내가 어느 정도 남들만큼이라도 좀 비슷하게 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2, 3천에 몇십만 원짜리 월세를 살 수 있는 조건까지 가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 그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자꾸 쪼달리다 보니까 뭘 하지를 못해.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시원에 딱 막힌 데서 이게 생각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때 그 PD들도 TV 프로에서 체험을 해본다고 고시원에 한 달 사는 게 있었어요. 한 달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점점 이렇게 사람이 자꾸 눕고 싶대. 자꾸 눕고 싶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좀 예전에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진짜. 고생 많았네. 진짜로 그동안. 나 혼자 살았다. 네.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6회 나 혼자 산다. 근데 혼자 사는 싱글 라이프를 제가 정말 제가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의 트레이드 마크 원치 않는 결혼과 극에 달하는 그 사춘기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슬아에. 근데 갑자기 얘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친구가 엄청나게 연예인으로 막 하려고 하는 애가 있나 봐요. 막 보컬 트레이닝 받고 댄스 트레이닝 받고 그러다가 학원 가서 팥빙수를 먹다가 어떤 아저씨가 병함을 딸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고 미치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봤는지 기타를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 아이유도 이렇게 노래를 했나 봐요. 맞아요. 아이유가 너무너무 그게 멋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또 얼른 또 기타를 섭외를 했죠, 제가. 어디 썩은 기타. 그래서 뭐 보니까 조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줄은 다 녹슬어 있고, 뭐 나무에서 막 곰팡이 냄새 나고, 여하간. 제가 옛날에 레크레이션을 좀 했잖아요. 기타를 다 까먹은 거예요. 정말 다시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코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F, C, D, 뭐 D 마이너, 뭐 D7. 따님이 원한 거는 그냥 어디 학원 보내주면 되는데 굳이 아빠가 배워갖고 알려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싸우고. 아니 학원 보내달라고 얘기하건데 굳이 그거를 내가 알려줄게 앉아봐 하면서 기억도 안 나는 거 더듬어가지고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3일간 내가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일 이제 치기 친 거 있잖아요. 뭐 조개 껍질 묶어 그러니까 이게 딸내미가 아빠랑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우리는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내가 3일간 다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얘한테 이제 이게 도고 이게 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사이가 좀 살짝 좋아지다가 내가 개그를 한번 한 거야. 이게 조개 껍질 묶어 딱 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문세 흉내를 냈죠. 이젠 그리운 것은 막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나보러. 왜 그러냐고. 그래 이문세를 아는 사람한테 그걸 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지 세대는 몰라 이문세가 누군지. 그래갖고 일단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그래갖고 일단은 좀 썰렁했던. 지금 BTS 멤버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아니 무슨 그룹이 있대 남자 요즘에 1등하는 그룹이 NCT. 26명이래. 멤버가 26명이래. 야 씨. 한 반이다 나오는 거 한 반이. 야, 26명 진짜 앉혀놓으면 진짜 난리 나지. 하여튼, 그래갖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내가 약간 실수를 했었는데, 약간 마누카 꿀을, 막 꿀 팔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누카 꿀을 5불에 팔았다는 게 아니라, 마누카 꿀을 어떤 뉴질랜드에 계신 분이 막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는데, 마누카 꿀을 어떻게 5불에 팝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마누카 꿀을 이렇게 빗대서 막 설명을 막 해서 그거 가지고 거기 잡꿀이죠 잡꿀인데 그렇게 팔았다는 걸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고 싶고요. 다 주제로 돌아가서 아시다시피 제가 바라고 제가 그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
나 혼자 산다. 예. 그거 아닙니까? 이거 들으니까 옛날에 아까 전에 가격 대비 아까 요거 얘기 나오니까 옛날 네. 생각 잠깐 나는데 예전에 알죠? 저 뭐 하다 아프다고 그랬는데 안 아픈데 왜 아프다고 하냐고 댓글 달렸잖아요, 한번. 아니, 다 사람이 아프대는데. 그거 기억났다. 전리성 검사할 때 손가락으로 아프대는데 엄청 아프다 했더니 그게 뭐가 아프냐고.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사소한 거 이런 거는 그냥 좀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웃기려고 했던 말이라던가 말상 들어보면은 이렇게 네. 좁게 좀 이렇게 다른 얘기가 그쵸, 섞여가지고 그쵸.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그거 예전에 기본적으로 그거 거짓말은 가격 않죠. 그거 뭐 네. 속여갖고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도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네. 정말 제가 이제 예전에 할렐루야라는 그 축구팀이 있었어요. 알아요, 할렐루야. 알아요. 네. 골 딱 넣으면 안 좋아해. 일단 기도부터 해. 어.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 골을 그래? 딱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음. 축구장에서 막 그랬었는데 내가 지금 가장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강화도 아니면 포천 이런 데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집이 완벽하게 비어서 나 혼자 사는 거. 그냥 지금이라도 원룸 하나 구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 가정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되고. 가정을 깨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집 하나 구해놓고 이게 그 혼자 가서 쉬면 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냥 그 멀쩡한 마누라 저 지방 발령 가라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게. 그러니까 그 자연인 보면은 가끔씩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산에 와 계신 분이 있어요. 네, 산에 네. 쭉 있다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갔다 오고 약간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 그렇게 살아도 돼요, 진짜 야수님. 예. 제가- 오사중이님. 제가 이제 소시적에 그 향응열에 좀 불타서 좀 외국에 좀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팍팍했죠 삶이.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안정을 좀 누리고 그 다음에 집도 좀 이렇게 좀 큰 데로 좀 옮기고 차도 좀 좋은 거 이렇게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평수하고 이렇게 차가 쫙 바뀌니까 와이프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점이. 단점이 뭐예요? 많이 있었어. 뒷모습만 봐도. 정말. 단점이 뭐예요? 조심해야지. 뒷모습만 봐도. 정말. 그래서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갱년기가 왔구나. 뒷모습만 봐도 단점. 딱 때리고 진짜. 싶어? 그래. 왔네. 차마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원하는 발령이 났어요. 내가 진짜 발령을 냈지. 발령 내달라고 난리를 쳐갖고 이제 발령이 나왔고 부산에서 제가 1년 동안 제가 서면이라는 곳에 사무실이 있었고요. 전포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한 17평짜리 그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았어요. 그게 이제 서울로 치면 압구정동, 서면이? 강남, 예. 그래서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부산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갔죠. 그리고 수영 클럽도 들고 그래서 부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야. 여성분들한테 그러면 여성이 지금 그러니까 남성한테 관심이. 오빠야. 오빠하고 오빠야는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저기 수영 클럽에 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 3층에 이제 그 헬스클럽 있어요. 3층에 헬스클럽이 있고 제가 이제 살던 데가 이제 9층인가 그랬었는데 여기는 남성 회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아저씨들밖에 없는 거야. 가면 이제 아저씨들 있잖아요. 에로 비디오 찍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헬스를 하면서 아우 막 이런 아저씨 있어. 있어. 사라포바도 그러세요. 막 이거 들면서 에로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메리아스 형이 있어. 진짜 나시라고 하죠. 늘어난 민소매. 늘어난 거. 있고 이제 막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에 이렇게 수건 쓰고 하시는 분이 있고 맞아. 그리고 어떤 분은 소리를 헉! 머리.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땀 막 흘렸는데 막 이렇게 닦지도 않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 후배한테 물어봤죠. 야, 나 부산에서 혼자 산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럼 지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수영클럽에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등산클럽 한번 들어봐라. 아주 괜찮다.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다음 카페 거기가 그 당시에는 네, 이제, 기혼이냐 미혼이냐. 그때 우리 인라인 클럽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제 암시를 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 이건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나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옛날에 그 몬트리올인가 그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그 대학교에서 그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야동을 많이 보는 20대의 그 심리 상태하고 야동을 보지 않는 20대의 심리 상태를 비교하는 그 표본을 갖다가 채집을 하는데 실패한 거야. 왜요? 야동을 보지 않는 20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심리 상태를 비교해서 분석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막 저기 막 설득을 막 했죠. 나는 괜찮다. 이거는 합법적이다. 막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합법적으로 발령이 나고 그다음에 끓어오르는 건강과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또 부산 이성에 관심이 있는 남성 나는 정상이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걸 예전에 그렇게 결국에는- 설득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냥 총각 행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막상 또 혼자 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심심한 거예요. 막상 이렇게 이렇게 집에 가면 할 일도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혼잣말 하고 막 집에서 막 이렇게 자꾸 담배 하나 피고 뭐 벗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래서 싫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3층 헬스장에 가갖고 운동이나 하자 막 그러면서 주말에는 가갖고 이제 저기 수영장 가갖고 그 실기 끝나고 나면 저기 이제 모여서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말은 그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지났는데 주말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다 전화했지. 일이 생겨서 이번 주에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부산에 있다가 그날 일주일 동안 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수영장 가서 이제 놀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또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3층으로 딱 내려갔는데 쫄쫄이가 온 거야. 지금은 쫄쫄이 많이 입는데 예전엔 쫄쫄이를 잘 안 입었어요 여자분들이. 레깅스. 레깅스? 예. 그렇지. 지금은 지금은, 너무 입어서 예, 너무 입어서 예. 난리잖아요. 진짜 반바지도 뭐 나서 아무나 반바지. 막 아줌마 할머니 다 입잖아요. 그 지금 다 당시에는 입어요. 살구색 쫄쫄이를 입고 나타나. 어떡해. 깜짝 놀랐어요. 심한데 세다, 살구색은 세다, 좀 심한데 이거. 정말 이거는 좀 깜짝 놀랐죠. 운동도 핏해 몸이. 괜찮다. 그래서 막 나도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분도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아니 살구색은 요즘도 잘 부담스러워서 안 입는 깜짝. 좀 서로 힐끔힐끔 이렇게. This is 부산. 아니 살구색은 이게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This is 부산. 왜냐면 맨살인 줄 알고 한 번씩 더 본단 말이야. 살구색을 입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나는 그때 샤워를 안 하고 곧바로 그 위층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여자도 이제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9층을 딱 누르더라고요. 난 가만히 있었죠. 쫙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약간 거울이 아니라 스탱으로 돼 있잖아. 스탱으로 돼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예. 근데 힐끔힐끔 날 쳐다보더라고요. 9층에 딱 내렸는데 여자가 앞으로 쭉 가고 있었고 난 내 길을 가고 있었지. 난 내 길을 그러니까 여자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나를 또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한 10시 반 뭐 이러니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야. 너는 끝까지 같이 가지. 그러니까 이쪽은 홀수 라인이잖아. 901호, 903호, 905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짝수 라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904호, 거기가 903호인 거예요. 맞은편에. 근데 서로 이제 삐삐삐삐삐 딱 들으면서 내가 그 여자가 약간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기 뭐 앞에 사는 그 남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 하고 딱 헤어졌어요. 난 내 방으로 들어가고 그분도 그분 방으로 딱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체육관에서 딱 보면서 이제 방긋방긋 웃게 되지. 이제 9층에 같이 올라가고 이제 3층에 같이 내려서 살구색. 예, 그렇지. 쫄쫄 이렇게 딱 있고. 그러다가 뭐 서로 이렇게 지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차를 몰고 딱 나왔는데 그때 제가 약간 좋은 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 당시에. 외제차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됐는데 여자분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타라. 그렇게 딱 탔더니 연산동인가? 연수동인가 뭐 그런데 연산동은 없습니다. 20 고마워요. 오래간만에 서울 좀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리를 모르잖아요. 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리를 몰라서 그러니 가이드를 좀 해줘라. 그 인스트럭션을 줘라. 그랬더니 그러냐. 근데 어디서 오신 분이길래 지리를 모르냐. 서울에서 왔다. 그러냐. 왜 왔냐. 발령을 받아서 왔다. 무슨 일 하시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대화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8분 동안
거기다 딱 내려주고 난 다른 데로 이제 목적지에 갔죠. 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계속. 무슨 일 하냐 말하면서 이렇게 뭐 대화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주중도 재밌더라고. 어? 주중 주중에도? 3일 나가는 거. 3일 이렇게 체육관 가는 것도 재밌고 아. 주말에 하루 이렇게 수영장 가는 것도 재밌고 어. 그러면서 집에다가는 이번 주도 못 올라갈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분하고 뭐 따로 밖에서 뭐 식사도 좀 하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건 없었어요. 그냥 그거까지만 끝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박을 너무 먹고 싶은데 수박을 하나 샀는데 혼자 한 덩이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반을 딱 잘라갖고 앞을 딱딱딱 두들겼어요. 아니, 나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나는 여자분이 그래도 좀 부담스럽거든. 와갖고 수박 갖고 왔다 반 잘라갖고 와가지고 이리씨 아니, 드시라고 그러면 나는 이상한 게 왜 수박 혼탕을 혼자 못 먹어요? 나는 남한테 뭐 이렇게 좀 잘 하도 줘. 사람을 못 믿으니까 요즘에 나 누가 뭐 갖다 줘도 불안해. 그래, 나 이렇게 네. 따라가는데 뭘 잘 주잖아. 이렇게 주면서 딱 보니까 생수 같은 거 무겁잖아. 혼자 살 때는 생수를 먹더라고. 이렇게 집에 네. 정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내 거 이제 2리터짜리 6개 딱 들고, 그다음에 아이시스 또 2리터짜리 6개 들고 딱 갖고 이쪽에다 놔두고 똑똑똑 해갖고 수박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아갔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좀 더 시간이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그 남자들이 두들기고 막 술 먹고 막. 그래서 문 딱 열었더니 아니 저기 왜 이렇게 좀 너무 시끄러운데 좀 무슨 일이냐? 좀 잠 좀 잡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또 두들기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또 한 3일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남자가. 괜히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왜 위험한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 나는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전도연이 생각나거든요 지금. 그래?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아니 은근히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에 내가 잠을 못 잔 거예요. 왜 내가 질투심이 생기는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여자는 뭘 하는 여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체육관에서 만나면 또 인사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내가 운동을 하러 딱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앞문이 같이 열리는 거야. 근데 남자가 나오는데 보스턴 레드삭스 4번 타자 있어. 4번 타자. 이만해. 그리고 회수권 문신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막 이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 이만해. 완전 조폭이네. 완전 조폭. 누가 봐도 진짜 회수권 문신 딱. 자 가고 있는데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그 여자분하고 셋이. 나. 와 영화 같다 이거. 와 영화.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런 남자를 사귈까? 수박 준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렇지. 그 남자가 하면서 수박 잘 먹었습니다. 부산 아저씨. 3층에 와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진짜 운동이 되더라고. 야 정말 되더라고. 분노에 차서. 분노에 차고 막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고. 내가 딱 와갖고 집에서 그날 술을 좀 굉장히 많이 먹었어. 나도 모르게 술을 지금 혼자 이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왜냐면은 그분과의 뭔가 그래도 조금 뭔가 더 기대했지. 솔직히 네. 그렇게 안 했겠어. 남자가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 만난 얘기 아니야? 근데 그 여자분은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일반 일반 회사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몰라요? 그냥 뭐 전문 무슨 지식인 같아. 보니까. 전문직 여성이라고 합시다. 그래, 여기까지. 연산동, 그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건설회부에서 공사를 자주 하시는 전문직 여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딱 회사를 가려고 이제 그때는 양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양복을 좀 이렇게 쫙 입고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맞으면서 또 나오는 거야. 맞은편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 그 남자가 후드티를 딱 입고 모자를 이렇게 후드티 쓰고 그 여자분도 후드티를 딱 모자를 쓰고 밤새 같이 있고 아침에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하는 그 표정이 있잖아. 세수도 안 하고 그 표정. 그럼 엘리베이터 이제 같이 딱 탔어요. 내가 눈인사를 딱 하면서 예 안녕하세요. 앞집에 사는 904호에 사는 문승주라고 합니다. 오사춘기라고 합니다. 딱 그런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예. 그 남자한테? 괜히 내가 왜 그랬는지 괜히 아는 척 한 거야. 말을 하고 여자도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말을 하고 다음날 여자분 눈 멍들었잖아. 오사춘기님 때문에. 나 오사춘기라고 합니다. 내가 왜 거기서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가만히 침묵이 이렇게 쫙 1층 누르고 침묵이 쫙 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얘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겠구나. 나 혼자
얘를 절대 이길 수 없겠고 얘랑 싸우면 난 100% 진다. 아, 그 정도 피지컬이에요. 네. 오사친님도 몸 좋은데 보스턴 레드삭스 진짜 4번 타자나니까. 싸움은 파워거든요. 예. 와. 야, 나 얘한테 진다. 그러고 나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날도 저녁에 술을 되게 많이 마셨어요. 또 혼자 이별했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애기는 잘 있어?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 우리 저기 놀이공원이라도 가자. 내가 봤을 저기 때는 뭐냐. 나중에 이혼하실 때 오늘 방송이 이제 재판장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재판장님 왜 이혼을 한다고 그래 왜? 새로운 206회 네버엔드 스토리 제출합니다. 오사춘기님 발언입니다. 아니 오사춘기님이 말이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죠. 정말. 그냥 상상 속에서만 상상 속에서 혼자 약간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실망하고 술 마시고 그래. 그걸 반복한 거잖아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 4번 타자 그분 잘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 그때 정말 가정을 잠깐 소홀히 했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 혼자 산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재밌었다. 여기까지 아슬아슬했다.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네버엔딩 스토리 206회 네,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자, 저는 이 나 혼자 산다라는 주제를 딱 정한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 혼자 산다가 이제 검색어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최근에 올라온 건 그거였었어요. 이거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제목을 바꿔라. 나 혼자 잘 산다로 바꿔라. 왜냐하면 뭐 박나래 씨 뭐 50몇 억짜리 이태원에 집을 뭐 분양이 아니죠. 경매로 받았다. 그 다음에 전현무 뭐 40몇 억짜리 무슨 뭐 아파트에 살고 있고 뭐 카사도 그래요? 뭐 30억짜리 뭐 대부분이 막 아. 몇십억씩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 혼자 잘 산다지 이게 나 혼자 산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르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 40억.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살기 싫어? 혼자? 아니 뭐 혼자든 가족도 둘이든 없이? 그렇게 그냥- 다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다 누구나 살고 싶죠. 좋은 환경 말고 그래도 이렇게 옆에 누가 가족이 있고 자식도 아니 있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고시원에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런 30억짜리 아파트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둘 다 혼자 산다는 조건 하에. 아이 그 당연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김태희지. 그거잖아요. 예, 당연히 근데 이제 오남이하고 김태희하고. 그 처음에 그게 뭐였냐면은 프로그램 할 때만 해도 예. 박광규 배우 있잖아요. 아, 친구에 나오는 친구, 그 싸대기, 박광규. 예.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그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 벗겨지고 혼자 사시고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김용곤 탤런트 아저씨 네. 있잖아요. 그 아저씨도 거기 나왔었고 무지개원에 해가지고 진짜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인데 또 약간 또 한 4, 50 그때만 해도 이제 박광규 김광규. 배우가 예? 김광규. 김광규 미안하다. 김광규 아저씨가 그때만 해도 나이가 한 40대만 넘어가도 그 당시 한참 그런 솔로들이 많을 때였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굉장히 위로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요. 너무 좀 그래.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서 위화감 조성하지. 예. 저 그 생각이 점점 저도 안 그래도 들었거든요. 안 본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김건모가 나왔었어요. 나 혼자 산다 말고. 그거는 이제 엄마 이렇게 앉혀놓고. 미운 우리 새끼.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무슨 소주를 몇백 병을 사갖고 막 트리 만든다고 뭐 장난하고 있어 지금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돈으로 장난은 치는 그런 느낌을 예, 받았죠. 그죠. 예,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방송이라는 게 좀 특이한 그림을 줘야 되고 한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야, 이 프로그램이 이게 너무 좀 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이제 이거 전에도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기안84라는 그 웹툰 작가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나와서 이제 그림을 복학왕이라는 그 연재를 10년을 했어.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쪽파티 같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갖고 이제 그걸로 나 혼자 산다 출연진들을 불러서 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티 준비를 막 하는데 전현무만 오고 나머지는 안 온 거예요. 온다 그러니까 안 온 거야. 그래놓고서는 그게 몰래카메라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몰래 카메라가 되려면 안 온다고 했다가 짠 나타나야지 나중에. 그게 몰래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 오기로 했는데 안 온대. 안 온 거야 이 몰래카메라. 그거는 사람 거짓말한 거지. 그게 몰래 카메라 매기는 거였단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이 매기는 네. 거라서 표정이 진짜로 왜냐하면 그 10년을 연재한 사람이란 음. 말이에요. 10년간 갖고
나도 웹툰 작가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안84라는 몇십억씩 번다면서요? 돈은 잘 버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창구가 사람과 교류하고 하는 창구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프로그램인데 이제 준비를 엄청 한 거예요. 막 뭐도 하고 막 오면 뭐 해야지 하면서 막 준비를 잔뜩 해놨는데 몰래카메라로 진짜 하니까 화나겠다. 표정이 진짜로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게 이제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아니 몰래카메라라는 게 아니 안 온다고 해갖고 와갖고 서프라이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해줘야 되는 건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와갖고 기뻐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온다고 해놓고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이 이제 화가 났던 지점이 네. 그러니까 당신들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왕따라고. 맞아. 그게 그러니까 맞네. 어떤 개그를 이렇게 이유로 빌미로, 개그를 빌미로 네. 해서 지금 한 사람 왕따시키고 맞아. 있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몰래카메라나 뭐 네. 재미있는 소재가 아니다. 시청자들 대부분이 자기가 왕따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 가지고 놀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났던 났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리 씨 뭐 푸나님이 나한테 이리 씨 생일날 여기 저기 다 갈 거야. 여기 우리 세나 패널들하고 한 정치인 20명 갈 6명하고. 거니까 좀 준비 좀 해줘. 그래서 내가 K가 하고 막 준비를 했는데 이리 씨 몰래카메라였어.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온 거야. 그게 뭐야 진짜. 진짜 맥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생일 같은 거는 매년 한 번씩 온다 쳐요. 걔는 그 연재를 10년간 10년간 그런 일이 해가지고 있었구나. 기념 파티를 준비한 거야. 트라우마 되겠다. 씨. 게다가 그 기안84가 안 그래도 그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고 있거든요. 어. 예. 자기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안 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수도 있을 정도 그렇게 아, 얘기를 할 진짜? 정도로 음. 아까 약간 감수성이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은 약간 그 기안84가 또 그 팬미들한테 많이 악플을 달려요.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그 만화 연재하다 보면 약간 그런 게 좀 오해받는 게 좀 그렇죠. 있어가지고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명품 티셔츠 입었다고 막 난리를 진짜. 건물 하나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입으면 안 되나? 아, 진짜.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게 좀 이제는 좀 캐스팅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이게 차라리 그 나 혼자 산다의 원래 취지대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딱 그러니까 출연을 시키면 그러니까. 개그맨 나 특히 김일이. 예. 이 에어컨 없이 여름 나는 장면에서 맞아.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잠자는 모습 보면 딱인데. 어? 김일희 씨 좀 섭외해 주세요. 나 혼자 산다. 그 열화상 카메라 같이 딱 설치해놓고. 현재 집 방의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김민희 씨 버팁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면서 이제 알죠? 열나나? 아, 그 코로나 검사 받고 막. 예,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깨고 다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잖아요. 중간에 모금 방송 있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김민희 씨. 1588에 1800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어컨 사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질 수가 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좀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야 오늘 진짜 아슬아슬하게 제가 딱 시간 맞춰서 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요즘 맨날 그 시나리오 쓰잖아요. 그거 베껴 쓰기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와, 내가 지금 많이 썼어요. 한 3분의 2 썼어. 그래요? 이거 진짜 집에서 왜냐면 이번 주 주말 아니면은 하기가 그 힘들겠더라고요. 작품을 다음 주에. 뭘로 한다고 제가 했어요? 극한 직업. 아, 극한 직업. 진짜 극한 직업이더라고 이게. 근데 내가 그 영화를 같은 장면을 계속 보고 이거 치는 거예요. 치는데 지금 한 50페이지 됐단 말이에요. 그거 많이 한 거예요.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치고 그다음에 멘트가 이게 아닌데 또 치고 뭐가 헷갈리냐면 이런 게 헷갈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극한 직업은 손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여자 손님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손님 적었어. 근데 중간에 또 손님 또 나와. 어떡하지? 또 남자 손님 2 또 해. 그거 달아주는 거 있죠. 이게 생각보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니까. 그 깡패가 많이 나오거든요. 깡패 어떡하지? 깡패 1로 했는데 깡패만 썼어. 깡패가 안 나오면 다행인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갈등 깡패. 그러면 깡패 2, 3 예. 하던 거 아니면은 걔 특징을 찾아야 돼. 무슨 깡패? 머리가 긴 깡패.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은근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하라고 했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씬 나누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영화는 제가 예전에는 그냥 뭐 100분짜리 하나의 그냥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80에서 100개 정도의 퍼즐로 된 모자이크 알죠? 퍼즐 같은 거예요. 퍼즐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다 따로따로의 의미가 있는데 연결이 돼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씬이라는 말을 하는구나. 이 씬. 그리고 씬 하나 딱 할 때마다 내가 이걸 치다 보니까 이 씬에서는 이제 의상, 분위기, 그냥 뭐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의상 정도랑 그냥 간단한 소품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형광등이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밝기를 어두컴컴하다라는 말로 해야 되는지 적당히 어두운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을 내가 이거 글로 표현해야 되잖아. 다 모든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내가 막 진짜 새벽 어제도 막 4시까지인가 막 하고 자고 그러거든요. 요런 거로 이제 카메라로 담으면 대박인 거죠. 저번 주에 김일희 씨가 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백신 맞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를 시즌 2를 정주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서 메이킹 필름을 찾아봤어요. 근데 김일희 씨가 얘기해준 딱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씬 나오고 컷 나오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 의외였던 거는 한 장면을 뭐 NG가 나서 다시 찍고 이게 아니라 이 장면의 시점,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다시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3번, 4번, 5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놀랬던 게 그 한 장면을 여러 카메라가 동시에 찍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각각 세팅으로. 연기를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배우분들이 방금 한 연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컵을 잡았을 때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잡고 똑같이 내려놔야 되는 거야. 각도별로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사도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들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개그맨들은 이제 애드립 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딱 약속된 대사를 치고 약속된 연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좀 재밌게 하려고 넣었는데 똑같은 느낌을 계속 못 주면 뭔가 그림이 똑같이 안 나와. 특히나 그러면 뭐 울고 막 이런 거는 뭐 계속 그게 돼야 되네. 그 감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구나.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카메라를 뭐 여러 개 해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 장면을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영화라는 게 이게 참 되게 매력이 있구나. 왜 사람들이 이걸 빠져드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 디테일한 연기 있잖아요. 화면에는 그때 내가 처음 봤을 때 못 봤어. 못 봤던 장면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저기 뒤에서 조그맣게 그 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 끝에서 뒤통수 나오고 막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장면에 나오려고. 근데 나는 지나쳤지만 여러 번 같은 장면을 보고 이거를 이제 글로 묘사하려다 보니까 내가 놓친 장면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그 작업 진짜 공부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30명인데 아마 여기서 한 10명 다음 심화반으로 가고 한 20명 정도는 아마 이걸 제출을 못해서 그러면 그거를 돈을 주고 배우시는 거예요? 네. 돈 주고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 그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나는 10만 원만 내지만 경기도에서 이제 9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시나리오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사는 덕분에 제가 지원한 거죠. 이게 괜찮다. 그러니까 버스 서울시 좀 분발 좀 합시다. 그러니까 서울시. 제가 이제 버스를 오래가면 그거 참 운명 같은 거야. 버스를 내가 타고 어디 가려고도 만나려고 버스를 딱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면 버스에 요즘에 이렇게 LED 광고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 뭐 학원생을 모집합니다. 딱 뜬 거예요. 뭐야? 봤더니 뭐 경기도 사는 뭐 분들의 혜택 해가지고 지원하면 맞다. 25만 원 준다고 그랬다. 경기도. 그거 준대. 그러니까 경기 그것도 받아야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지원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갖고 내가 야 이거 좀 이런 거는 좀 저도 왜냐면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동안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 학원 다니는 게 좋아 어떤 사람 야 도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학원비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갈등하다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나? 생각보다 이사 만족도가 와요. 높았어. 오세요. 예.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나 혼자 산다에 찍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지. 응, 재밌잖아. 게다가 또 잘 때 또 영어 공부한다고 또 영어 또 들어. 9월 달로 이제 날짜 잡혔어요. 토익 시험? 준비하는 거. 아 맞다. 그걸 어떻게 다큐멘터리 같이 너무 많이 녹을 걸려놨어, 하면서 아니, 근데 뭐 많이 하면 걸려놨어. 안 그 돼, 기록을 유튜브로? 유튜브로 찍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 이제 찍을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고 오늘도 그래서 내가 어제 하도 피곤하다 보니까는 오늘 아슬아슬하게 왔잖아요. 중간에 피곤하다 잠깐만 쉬어야겠다 누웠다가 잠이 든 거예요. 날 선선하니까 잠이 들어버렸어. 갖고 깼는데 거의 뭐 6시 50분에 깬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진짜 급하게 막 나왔는데 내가 8시까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다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정말 라이브죠. 리얼이거든요. 리얼.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거 찍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랑도 똑같은데 나 혼자 산다가 왜 지금 와서 나 혼자 잘 산다라는 욕을 먹게 됐냐. 근데 이거로 저는 이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뉴스에 대해서도 사실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뉴스는 거의 뭐 플레이보이 잡지랑 똑같다고 난 봐요. 요즘에 나온 뉴스도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인 거. 코인으로 대박 났습니다. 이거 여자가 벗고 나오는 잡지랑 똑같은 얘기예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봤을 땐 뭐 같냐면 건물로 뭐해서 돈 벌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거든요. 마치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뷔페 요리 먹으면서 난 이렇게 살아라고 약 올리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뉴스가 정말 나쁘다라고 난 정말 느끼고 내가 예전에는 검찰이 굉장히 나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언론이 더 나빠졌어요. 훨씬 더 나빠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구나 뉴스로 사람을 박탈감을 주고 있고 엄청 화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분노가 드디어 결국 터졌다. 근데 그 화풀이를 사람들은 네이버 뉴스에다가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게 나 혼자 산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는 그냥 그런 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실제로 뉴스 보세요. 코인 하다가 대박 나서 회사 그만뒀어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카카오뱅크 갔더니 우리 사주로 몇십억 벌었어요. 맨날 이런 뉴스예요.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만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서 보는데 그런 것만 보여. 메인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허탈해. 난 뭐하고 살았지? 이런 기분만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네이버 뉴스가 사실상의 그 플레이보이 잡지, 뭐 포르노 잡지와 별 다를 게 없다. 지금은 자극적이기만 하다. 정확한 표현. 자극적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간 소득이 지금은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중위소득 2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2,000명 중에 1,000만 명이 200만 원 정도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이런 자꾸 자극적인 이런 돈에 이런 너무 자극적인 뉴스를 계속 주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좀 제재가 있어야겠다. 이거 너무 놔두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보여줄 거면 그 뭐 플레이보이 이런 것도 그냥 막 틀어주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뉴스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거를 매번. 그리고 태영청 들어오세요. 네, 가야 되는 태영청 것 들어와서 같아. 같이 합시다. 요 문제를 나는 좀 이게 앞으로는 이게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게 그거였나? 저는 나 혼자 산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곱창을 먹는 거예요. 네. 화사시. 그 맞죠? 그게 나 혼자 산다. 그래서 곱창이 모자라갖고 대박 났어요 이거. 네. 막 국가적으로 곱창이 막 모자르고 그 대박 나고 줄 서갖고 막 곱창 먹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왜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보면
뭐 서울의 달, 그죠?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러네. 보면서 예. 위로를 받고, 우리 옆집 형 같은 사람이 나와요, TV에. 나와가지고 보면서, 아유, 저 집보다 우리가 낫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펜트하우스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다 자극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 드라마도 다 대부분이 고위층 얘기밖에 없지. 노숙자분들 소재로 한 드라마 있어요? 없어요. 있지도 않지만. 근데 난 그런 거는 작품이라서 그렇다 치지만은, 이런 되게 만화가 좋은 만화가 있습니까? 뭐가 다 자극적인 것밖에 없는데다가 심지어 내가 뉴스가 너무 심하다. 뉴스는 팩트를 갖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거가 볼 때마다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B가 900억짜리 건물을 산 거를 왜 알 필요가 있냐고요. 그리고 너무 인스타에서 몸짱 좋은 거 이렇게 딱 캡처해 갖고 와가지고 보라고 올려놓잖아요. 다 올려놓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뉴스에 이런 게 왜 이런 거가 중요한 뉴스인지 과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난 이런 거에 대한 검열을 하든가 나이대로 좀 뉴스를 나누든가 뭘 해야지. 이거 너무 사람들한테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만들 때도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뉴스도 좀 이런 거에 대한 검열이 좀 필요하다. 예전에는 우리가 9시 뉴스만 보면 됐잖아요. 그럼 이런 뉴스가 나오질 않거든요. 가수 B가 건물 샀다는 얘기는 그냥 연예인 뉴스에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안 다루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가장 부자인 연예인이 이주기라고 네. 심영래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세금 맞아. 많이 낸 연예인이라고 예. 그렇게 표기가 됐고 그때만 한 번씩 뉴스에 나왔었단 말이야. 세금 많이 낸 걸로만 나왔지. 그렇지 심영래가 빌딩을 샀다 이런 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안 그 나왔죠. 당시에. 지금은 재테크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너무 나오다 보니까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언론도 진짜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자꾸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삔또가 나가는 애들이 뭉쳐서 제2의 지존파 같은 애들이 생겨난다. 정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뉴스에서부터 조금 조심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 나 혼자 산다. 야 마찬입니다. 네, 나 혼자 살고 싶으신 분의 절규였습니다. 제 주위에도 결혼 일찍 해가지고 제일 빠른 애는 한 달 만에 이혼한 애도 있었어요. 많이 빠르네요. 한 달이면. 그래서 많이 되게 빠르네. 오랜만에 싸이월드를 당시에 들어갔더니 애가 결혼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들어갔는데 결혼 사진이 다 내려가 있고 진짜 결혼. 진짜 결혼. 막 이게 웨딩 드레스 입고 청첩장 보내고. 청첩장 우리 엄마 한달 받았어. 만에? 왜냐면 와. 엄마끼리도 아는 사이여서. 한 달 만에 남편 사진이 다 없어지고 그랬길래 아니 얼마나 싫었으면 어떻게 한 달 만에 이혼을 하냐,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결혼 전에 알지 못했던 게 있었겠지. 빚이 있었구나, 빚이. 근데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통계청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연간 혼인 건수가 21만 건 정도 되거든요. 요즘.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2019년보다는 2020년에 좀 더 떨어졌어요. 한 10,000건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결혼 자체도 적게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있는데 초혼하는 남자의 나이가 33.3세, 여자가 30.6세거든요. 근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이 평균 나이가 팍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겠지, 늘 그러겠지. 옛날처럼 0. 몇 세 이렇게 아니라 1. 몇 세씩 늘어나니까 초혼하는 조만간 나이는 10살 한 번에 늘어날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혼 건수를 봤더니 이혼 건수는 연간 10만 6천 건. 그러니까 반이야? 반이야, 반. 아까 혼인 건수가 21만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거야, 이혼이. 이제는. 요즘은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남자의 평균 나이가 남자는 48.6세, 여자는 45.2세예요.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한 12년 정도 한 12년 정도 살고 이혼하는 거네. 갑자기 급방긋. 야, 내가 평균에 거의 맞는다. 예. 저도 네, 33살에 결혼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도시별로 네. 찾아봤거든요. 예.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나는 서울이 가장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이 가장 낮은 거에서 두 번째야.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혼율이 낮은 게 세종시. 왜냐면 거기는 안정적이긴 했다. 안정성하고 이게 관련이 있구나. 가장 높은 데가 제주예요. 의외죠. 야. 제주도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이혼율이 확 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 사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그 말이 또 맞는 게 요즘 이제 재혼 어떤 뭐 그런 결혼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중매해주는 사이트. 여기에 재혼 회원을 봤거든요. 재혼에 성공한 회원들의 평균 스펙을 봤더니 남자는 45세, 여자는 41세. 그러니까 재혼을 하려면 이혼하고 빨리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은. 남자 평균 연봉이 8,000, 여자 평균 연봉이 4,500.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합쳐서 1억 넘어가면은 이제 하는 거고. 남자 키 174, 여자 키 162에서 내가 때려쳤지. 이거 뭐야? 짜증난다. 왜 160 아닙니까? 아무튼 생각보다 키가 커 우리나라가. 많이 이런 걸- 올라왔네. 그쵸? 네. 그리고 174 남자분 평균. 평균 키가. 재혼 이리 씨는 완전 싱글이에요? 네. 이혼했어요? 그렇지 안 아니, 했지. 아니, 이혼 안 했어요? 음. 예. 아,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왜 이러세요? 나는 갑자기? 할 뻔했지. 할 뻔했다 할 그랬지. 뻔했- 할 맞다. 뻔했- 헷갈렸지. 그런 거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딱 보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를 보면서. 살이 나오겠네. 네. 근데 요즘 평균 재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에 재혼해요 보통? 재혼이? 네. 재혼 평균은 아까 남자가 한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가 50세, 아, 여자가 45.7세 얼추 비슷하네. 한 이혼하고 나서 한 1, 2년 안에 안에 하는 거예요. 다시 재혼하시네. 재혼 평균이. 갑자기 가슴이 뛰지. 한 1, 그 2년 통계를 혼자 보니까.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데 다시 또 결혼하는구나. 가슴 안 뛰면 죽은 거예요. 그래요. 새날 혹시.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돌싱글즈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혼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기 뭐 실패담, 성공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탁재훈 씨, 그다음에 김준우, 그다음에 또 누구지? 영화 배우 저기 누구죠? 이는 하도 있어요.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재밌더라고. 김원희. 김원희. 아 그분이 이혼하셨어요? 나와가지고 자기 이혼한 얘기도 하고 막 앙케이트 조사한 거 막 해요. 가장 기분 나쁜 이야기 있잖아요. 들었는 것 중에서 이혼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들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1등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있었고 왜 이혼했냐도 있었고 왜 이혼했냐 그것도 있었고 으이그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혼에 대한 시선도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한 1980년도에 정도에 80년대에 저희 이모가 이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가 되게 똑똑해. 그러니까 이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결혼까지 다 애도 낳았는데 그 시절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모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내가 경제력도 되고 학력도 되고 다 되는데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때 당시. 옛날에. 옛날에.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 혼자 산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적으로도 차별받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좀 그러면은 남자들이 좀 쉽게 본다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 달라졌다는 거지. 왜냐면 TV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이동건 씨가 조윤희 씨하고 결혼한 지 3년 만인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이동건 조윤희가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어. 근데 최근에 나온 그런 이혼 프로그램에 요즘에 나 혼자 키운단가? 있어요. 조윤희 씨가 이제 그 방송을 또 나오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싱글 엄마가 애기 혼자 키우는 애기 거. 키우고. 아빠가 키우는 그하고 반대 컨셉인 거네요. 거기에 뭐 김나영 씨랑 맞아요. 조윤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헤드라인을 봤는데 기사에 이런 거예요. 조윤희가 아이들하고 아빠 생일 케이크 만드는 걸 하는데 거기 나왔던 패널들이 뭐 김현숙 씨, 뭐 김나영 씨 막 이렇게 나왔는데 다들 너무 놀라하는 모습이 이제 방송된 거를 봤는데 이게 저는 조윤희 씨가 다시 한번 큰
문을 열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을 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혼했는데 애를 키우는 그게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이 혼자 어. 키우는 걸 보여주는데 아빠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하는데 원래는 아빠 이혼했는데 사진, 이혼했는데 이혼했는데. 원래는 아빠 사진 벽에 걸어놓고 막 죽여버리는 칼 던지는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희가 때문에 오히려 막 아마. 케이크를 만드는 거야 얘기를 그래,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모멘트가 다시 한번 왔다는 거예요. 모멘트. 그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일.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조윤희 씨도 그렇고 저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이의 아빠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 내 감정 때문에 아이한테도 그 아빠에 대한 나쁜 감정을 심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이도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게 싫기 때문에 맞아. 면접 교섭권 같은 것들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보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양육비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만나게 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안 하는데 조윤희 씨는 아빠 생일 케이크를 같이 만들면서 아빠랑 엄마가 이혼을 했지만 너의 아빠는 이동건이고 우리는 아빠를 여전히 사랑해. 이거를 아이한테 심어주는 거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조윤희 씨의 울먹울먹한데 고단수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딴 여자 못 만나게 하려고 계속 물론 계속 걸어놓는 거야 지금. 이동건 씨의 새 여자친구한테 기분 나쁠 수도 있지. 하지만 이동건이 이혼했다는 건 대한민국이 다 알게 됐잖아요. 나 처음에 이동건이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가요 무대에 나오는 그 사람은 김동건이야. 김동건 선생님은 그분 한 80 되셨을 텐데. 왜 이혼했을까? 아니, 그러고. 그분하고 그분하고 빨리. 조윤희 씨랑 결혼했으면 초대박이 나는 이슈. 김용건 씨를 이기는 조윤희가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동건이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근데 그 딱 럭키 보면 알아. 영화 럭키 아시죠? 럭키. 아니 보면 봤어요? 알아. 얼굴 딱 보면. 보면 알아.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볼 거고 다 그럴 거잖아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모를 수가 없어. 그리고 조윤희 씨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보는 게 합법적이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 할 때는 언제든지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이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아빠를 보지 못하면 이 아이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클 수가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이게 드라마에서 교육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절대 이혼하고 나면 아빠, 엄마 못 만나게 한다고. 이게 드라마에서도 항상 그 레퍼토리가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각인된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혼을 해서 각자 살더라도 내 생물학적 아빠가 바뀌지가 않는데 그걸 아이한테 계속 투영하면서 아빠를 못 만나게 한다는 건 이 아이의 삶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내가 프랑스에 살면서 거기는 이제 워낙 개방되기도 했고 이혼이나 이제 재혼 가정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이 딱 시작되잖아. 그러면 각자의 친척 집으로 가는 거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네. 엄마 저 그 전전전 남편 아빠 만나고 올게요. 새엄마, 새아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드라마에는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면서 애는 싫다고 울고불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동화나 아니면 무슨 뭐 드라마 같은데 계모 그래. 이런 거에 대한 그 나쁜 그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아요? 심어줬죠. 네. 신데렐라나 이제 콩쥐팥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막 네, 그랬었는데 네, 네. 제가 봤던 커플 중에서 이제 자코와 알렉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자코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혼한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고 새로 결혼한 알렉스라는 남자는 초혼이었고 애가 없었어요. 초혼이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딸을 또 낳았어. 그러면 이 가정에는 큰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딸은 아빠는 알렉스고 엄마는 이제 자꾸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인 거지만 아들한테는 새아빠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은 새아빠라고 부르게끔 강요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알렉스라고 부르게 하는 거야.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그 호칭이 엄마를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진 않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긴 하는데 그 호칭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단 없애주니까 자연스럽게 애는 알렉스라고 부르고 방학 때나 주말에는 이 아들은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나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막 이럴 때 되면은 사실 얘는 자기가 가고 싶은 아빠한테 가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알렉스 그러니까 새아빠의 친척 집에 안 가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이번에는 여기로 갈래요 하면은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양쪽 집안에서 다 사랑받는 아이로 커갈 수 있는데 그 경계를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복 동생이고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물론 영어에도 불어에도 그런 말이 있긴 한데 그 경계로 사람의 관계를 나누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코와 전 남편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지만 아이는 무조건 아이가 한 대로 원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재혼 가정도 얼마든지 늘어나고 있잖아. 이 방송에서 김구라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요즘 뭐 방송에서 애기 나오잖아요. 김구라 씨 아들. 그러면 동현이. 굉장히 잘 키웠다고 동료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김구라 씨가 이혼을 할 때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그 부인의 부채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했었는데 여기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결혼 사진이나 가족 사진에서 아내를 전처를 도려내고 싶었다. 그래서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놔뒀는데 그게 동현이한테 큰 영향을 줬다는 거지. 이거를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엄마를 지워나갈 수 있게 차라리. 근데 이게 엄마를 미워하면은 엄마를 지우기가 힘든 거예요. 애한테도. 그러니까. 참 감정의 아이러니한 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한테 상처를 덜 주려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게 덜한데 이제 이혼하기 전부터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막 갈라서 해야 되고 이혼을 하고 나면 내가 할머니를 못 보고 외할머니를 못 보고 이러면은 선택해 아빠야 엄마야 애기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일단 혼란이 오고 슬픔이 오고 학교 다니면서 우울한 게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혼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다. 제가 최근에 봤던 신기한 그 기사 중에 미국 영화 배우 그 드웨인 존슨 있잖아요. 덩치 엄청 큰 아저씨.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사람 중에 하나고 맞아요. 그 향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 기획사 사장이 전 와이프예요. 예, 이혼한 아내가 지금 기획사 사장이에요. 와. 그래서 지금 그 기획사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필모그래피를 그 전 와이프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동료로서 남편으로서 별론데 사업 파트너로서는 이제 해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던 사람 여자분이 이혼을 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이 3이고 두 번째 결혼해서 아들이 2이 됐어. 그럼 이 여자한테는 5명이잖아요. 아이를 잘 낳으시네요. 건강하신 분이네. 재혼한 남자한테는 애가 3이었어. 그러면 한 번 모이면 애가 8명이잖아요. 다 남자애들만 이렇게 아주 그냥 와. 그것이 대가족. 근데 이제 첫 번째 결혼해서 한 아이들까지 자주 보지는 않는데 거기 이제 또 아빠가 있고 그만큼 애들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결혼한 남자의 아이와 지금 결혼한 재혼남의 그쪽에서 큰 아이들 3은 방학 때 프랑스를 같이 들어가는 거야. 제가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애 6을 비행기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할머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 할머니 나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방학이 끝날 때쯤 공항에서 다시 만나.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 나는 그냥 혼자 살란다. 아, 싫다. 지금이 좋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좀 극단적으로 복잡한 케이스지만 이런 가정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건강하려면 굳이 엄마 아빠를 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율이 혼인율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마당에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모험감이 있다. 올라가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법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혼 제도 때문에 그 부부를 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유책주의 하고 이제 뭐 파탄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유책주의는 누군가 잘못한 사람한테 다 덤탱이를 집어쓰고 너 때문에 우리는 이혼하는 거야. 이걸 법원에서 인정받고 이제 헤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제도고 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같이 안 살면은 그냥 이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가 그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둘이 가서 우리 이제 더 이상은 살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도장 찍고 끝나거든요. 거긴 결혼도 재산 쉬워. 분할이 있잖아요. 재산 분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부터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 안 재산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지만 네. 그게 의미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그냥 당신 집에서 나가서 살 테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 끝내자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법원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 때문에 내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사람의 사생활을 캐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은.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원수가 돼서 그 헤어지는 이제 거지. 맞아. 거의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하고도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은 핑계죠.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재산 문제를 끌고 오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결혼 한 10년 하신 형이 이제 이혼하려고 딱 했을 때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형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 형 명의로 이제 집을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이혼할 때가 되니까 이제 여자 그 형수가 그 집까지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샀던 집까지도 갖고 이게 막 그때 싸움이 되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혼이 소송까지 가는 건 아니고 협의 이혼에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평화로운 케이스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엄마 아빠까지 적으로 돌리게 하는 것은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애가 둘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때 각자 찢어서 데려갈 수 없게 만들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리해버리면 그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한 사람이 아이 둘을 다 맡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법원에서 갈라야 주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은 거 배웠습니다. 이혼 변호사한테 이 인터뷰할 때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혼이 협의해서 못 끝나고 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혼할 때 그 서류가 이만큼씩 되는데 서로 거짓말을 막 집어넣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둘 다 그러겠지. 모르는 상황이 네. 온다 그러더라고요. 진흙탕 싸움이 그렇게 되는 결국에는 거나. 평생의 원수가 돼서 네. 헤어지는 그러니까. 거지. 네. 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다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아, 왜 예전에는 나를 쳐다보고? 예전에는 진짜 뭐 세 커플 중에 한 커플 이혼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네요. 와. 별게 없는 거야 이혼이. 야 슬프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나 혼자 산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어떨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둘이 있는 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에서 내가 만족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주제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